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사이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 한 시민단체가 최재형 목사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똑같이 논리가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주거침입의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를 통해서 주거침입죄의 법리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이라는 것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이제 보호법익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그 임대차 건물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마음대로 들어가면 이제 주거침입 당연히 해당되고요. 법률상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별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서 가족의 어떤 공동생활 관계에서 이탈한 사람이 별거 중인 그 집에 들어간다고 하면 또 역시 주거침입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어떤 권리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주거지에 어느 정도 장기간 이제 정착되는가 그걸 기준으로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그 명품백 수수 사건이 언론에 이제 보도되면서 그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이제 주거침입이 되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법률적으로 이슈가 되고, 요게 사실 1990년대 주거침입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2017년에 한번 전원합의체 판례로 변경되면서 역사적인 판례의 내용과 좀 관련이 있어서 판례의 흐름, 변화 이런 걸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에) 초원복국집 사건이 있었는데 14대 대선을 앞두고 이제 김영삼, 그다음에 김대중, 그다음에 정주영 후보가 3자 구도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후보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여당 쪽의 입장이었고, 김대중 전 후보가 이제 야권의 대표 주자로 각축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삼 후보가 PK 지역을 이제 지지 기반으로 하는데 지지율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김기춘, 당시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죠. 부산의 한 복국집에서 정부 기관의 어떤 유력 인사죠. 경찰청장, 검사장 등등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복국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첩보를 접수한 야당 측에서 그 선거운동원이 그 초원복국지에 미리 도청장치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역 감정을 좀 유도해서 선거에 좀 유리하게 PK의 어떤 민심을 가져오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는 대화 내용이 이제 녹음이 됐고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선거에 공권력이 개입했다라는 그런 이슈로 굉장히 좀 대서특필이 됐었는데, 반대로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불법적으로 녹음된 거다. 오히려 야당의 선거운동들이 그 식당에 어떤 주거를 침입했다, 건조물에 침입했다라는 프레임으로 두 개의 프레임이 이제 맞붙었죠. 자, 그래서 초원복국집에 감청 도청장치 녹음 장비를 설치했던 야당 선거운동원이 기소가 됐죠.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선거운동원이 공개된 그런 식당에 아무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죠. 그러니까 출입 방법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다만 그 식당 영업을 하는 주인의 내심의 의사에 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손님이 다른 손님의 대화를 녹음하러 들어오는 거를 알았다라고 하면 출입을 허가를 했겠냐, 그러지 않았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서 초원복국집 사건을 명시적으로 변경을 하는데, 요 2017년에 문제된 사안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갈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이 피고인들이 증거 수집을 위해 가지고 기자와의 어떤 대화 내용을 녹음을 했어요. 식당에 녹음기를 가져가 갔으니까 담당 검사는 1990년대 이 초원복국집 사건의 판례 법리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녹음을 하는 걸 식당 그 주인이 알았다라고 하면 출입을 허가했을 리가 없다라는 그 과거의 판례에 비춰가지고 당연히 이거 죄가 된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죠. 근데 대법원에서는 판례 변경을 해서 가게 주인의 내심의 의사, 추정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거에 들어가게 된 어떤 행위 태양이 객관적으로 뭔가 미흡한 게 확인이 되었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요. 식당 안에 어떤 그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지 않았고 이런 경우에는 무죄다라고 대법원 다수 의견이 그렇게 밝혔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이 불법한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막 소란을 피우면서 들어갔든지 뭐 이런 경우를 들고 있거든요.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이제 불륜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자기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온 경우에 일방의 동의를 얻어서 사실상 평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거에 들어왔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시한 그 대법원 판례랑 이제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논란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사이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 한 시민단체가 최재형 목사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똑같이 논리가 되는 거죠. 주거지에 들어갈 때는 김건희 여사의 동의를 얻어서 들어간 것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 촬영 목적 자체가 약간 불법적인 목적을 띠고 있으면 그게 주거침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 개진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2017년도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그 행위 태양 자체가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불법적인 외력을 사용했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거침입의 유무죄를 평가를 할 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해해졌는지 아니면 침입자의 그런 의도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7년도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새로운 법리가 이제 탄생을 할지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주거 침입죄에 관한 그런 판례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관련 내용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언론 보도될 그런 내용들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